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이윤희 기자입니다. 사실 방금 질문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조금만 더 여쭤보면 이제 그래도 이제 벤스 부통령과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하실 생각이신지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제 그 쿠팡 지지자들 투자사들에서 했던 것들 중에 이제 USTR에 조사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오늘 같이 관리를 해나가자라고 벤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좀 USTR 쪽에서 크게 뭐 조사 개시라든가 되지 않도록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한라인 어떻게 네. 한라인은 핫하게 관리해야죠. 저희가 한라인은 핫 이슈들을 그때그때 쿨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관리라는 표현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관리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국내 법적 상황 또는 국제법에 의한 법적 상황을 다른 정치적 작용에 의해서 풀어가는다는 의미에서 관리를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특히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 하에서 객관적이고 적법하게 풀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그런 이해에 기초해서 그것이 양국 간의 오해로 인한 긴장으로 불필요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의 신속한 교류를 포함한 노력을 하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USTR 문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미국에서 학점이 뭐 아주 올레인은 아니었지만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시험도 본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그 미국 측에 영문으로 전달한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인 쿠팡 투자자 명의의 문제 제기, 중재 요청서라는 노티스 오브 인텐트 뭐 이렇게 시작하는 문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제 보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낼 것을 지시할 때 저의 생각은 그 문건에서 쿠팡은 본사와 상관이 없다고 부정하고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했다고 한 그 문건에서 제기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고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가 쿠팡을 상대로 해서 그 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제기한 두 가지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그 문건을 보면서 저는 그 문건은 최소한 쿠팡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사가 쿠팡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법적으로 항변할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 하고 저는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미 친중의 폄훼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단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 제가 쿠팡을 상대로 해서 특별히 차별적인 공격적 언사를 했다는 것은 당시의 발언의 전문을 통해서 전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건이 국제적인 그 사법 체계건 중재 질서 체계건 이렇게 상식적으로 설득력을 갖기는 조금 미흡하고 많이 미흡한 문건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쿠팡 측에 대해서
법에도 미달하고 상식에도 미달하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법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기 영업 고객의 압도적 대다수를 취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 감정에도, 그건 국민 감정이 고객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 반미국 기업적이다. 우리가 미국 기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최소한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 회사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가리키고 뭐 워튼 스쿨에서도 가르치는 그러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데, 너무 반 비즈니스 스쿨적이다. 너무 반 미국적이다. 그래서 잘 좀 다시 생각해보고 합리적이고 비즈니스 라이크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총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SBS 이한석입니다. 총리님 말씀에 상당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쿠팡 관련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원서든 법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연계관계도 없고요. 그런데 저도 요즘 쿠팡 기사를 쓰면서 쿠팡한테 전화를 많이 받는데, 좀 통상적인 기업의 대응 프로토콜과는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국 기업이란 타이틀 때문에 미국 기업의 정관계 네트워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례적으로 야무지게 달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이라든지 상식적인 선에서 이 문제를 대응해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처음에 그 디지털 규제 미 행정부와 협의가 연기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 쿠팡과 관계없다라는 정부 측 얘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미 의회에서도 쿠팡 관련돼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이 이어지고, 이제는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총리를 거론하면서 허위사실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허위사실이죠.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벤스 부통령이 직접 총리님과 대자한 첫 자리에서 쿠팡 얘기를 언급했다. 이 정도면은 이게 쿠팡이 간단한 조직은 아닌가 보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조직은 아닌가 보다. 라고 했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USTR이 이제 사실여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개시가 안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사가 됐다는 가정하에 상당히 좀 우리 정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해야 될 일들이 많이 커지고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요거를 단순히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할 게 아니라 총리님이 좀 책임을 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관리하겠다, 좀 이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통령과 대한민국 총리의 첫 자리에서 쿠팡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쿠팡 문제가 중요한가가 아니라, 그 첫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교류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과 미국, 한미 관계의 어떤 긴밀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그 한미 양국의 정상 간에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다. 한미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게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도의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저는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한 측면에서는 미국 법을 공부한 로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정도의 문제 제기 방식으로는 저는 통상적인 미국 로여들이라든가 또는 국제법을 공부한 로여들의 진지한 이해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앞으로 쿠팡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다뤄갈 것인가. 국내에 가서 그러니까 귀국해서 대통령님과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벤스 부통령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쿠팡 관련한 여러 가지 진전 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공유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기초해서 총리로서 쿠팡 문제의 진행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기겠습니다.